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한국의 결정을 기다리며 과거의 잘못을 끝까지 외면하는 일본의 상황과 한국이 전 세계의 심장이 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였던 2020년 8월 4일은 또 하나의 역사의 중요한 날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를 위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압류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데요. 공시송달이 발효됨과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강요들은 강제 매각이 진행되면 맞대응할 것이라고 일제히 예고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장관은 압류된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것과 관련된 기업과 치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회사들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후보에 두고 계속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방향성은 확실히 정해져 있으며 사실상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거론했죠. 이에 따라 많은 일본 언론들이 추가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강화, 금융제재, 한국 자산 압류, 일본 대사 소환을 선택지로 뽑고 있는데요. 스가 장관은 옛날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사법 절차는 확실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이 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 역시 어떠한 시나리오가 있을지를 예측해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놓고 의연하게 대응하려 한다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말했죠. 일본 정부의 강요들은 이같이 발끈하며 일본 역사의 잘못은 되돌아보지 않고 눈앞의 손익에만 집중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외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통적인 일본의 우익 성향 언론인 산케이 신문은 올해 코로나 사태 이후 미중 갈등 심화와 북한 정세를 감안해 일본도 한일 관계의 치명적인 악화가 이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는 최근 일본이 사업 목적의 출입국 재개 협의국에 한국을 포함시킨 것은 일종의 유화 제스처 사례라고 말했죠. 이어 일본은 문재인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스가 관방장관이 한국이 초기에 해결책을 제안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여기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일본 정부는 국민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척하면서도 언론을 통해 일본이 이로울 것이 없으니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날 오후에 역시나 일본은 뒤통수를 치는 전략으로 아나무인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당장의 전쟁 범죄를 저지른 기업의 자산 압류가 뜨거운 이슈인 가운데 일본의 고노다로 방위상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담은 미사일 방어 제언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의 양해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고노 방위상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전보장 정책의 재검토에 대해서 중국과 한국 등의 이해를 어떻게 얻어갈 것인가라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이와 같은 대답을 했는데요. 고노 방위상은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을 때는 그런 양해가 있었는가? 우리 땅을 방어하는데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라고 질문하며 방위백서나 그 외의 것에서 확실히 설명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앞서 집권 자민당의 정책위원회는 상대 영역 내에서 공격을 저지한다는 당의 미사일 방어검토팀의 제언을 받아들였고 이날 오후 정부에 제출한다고 NHK는 전했죠. NHK의 보도에 따르면 제언은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능력이 향상되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억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빠르게 결론을 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언은 이 같은 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헌법의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의 개념 아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미사일 방어체제 계획이 이미 전수방위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 8월 4일에 일본은 한국을 침략하고 수십 년간 무단 점거하며 한국인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지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여전히 망언을 하는 모습입니다. 세계 역사에 남는 최악의 전쟁 범죄의 심판을 내리기 시작하는 날, 오전에는 관세 인상과 비자 제한을 운운하며 시간을 지연시키고 오후에는 주변국을 외면하며 미사일 체제의 빠른 구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이 전 세계의 심장이 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장의 감소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내 해외 시장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가 줄어든 것임에는 분명한데요.
공유경제 시장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축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 관련 산업이 암울한 것은 아닌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특정 기업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인데요. 공통적으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LG화학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LG화학은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 24.6%에 달하며 전 세계 전기차 4대 중 1대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수치상으로만 보면 국내 점유율을 따지는 것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수치임에 틀림없습니다. LG화학은 2019년까지는 10.4%의 점유율로 순위권의 점유율을 보여준 것은 맞지만 독보적인 기록은 아니었습니다. CATL이나 파나소닉, 그리고 BYD처럼 훨씬 더 많은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위의 3사는 모두 2019년 대비 점유율이 하락한 데 반해 LG화학은 14.2%라는 엄청난 기록을 1년 만에 올린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LG화학을 선두로 국내 배터리 3사 중 2군데인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각각 4위와 6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성 SDI는 전년 대비 35% 성장률을 보이며 4위를 기록하고 SK이노베이션은 66% 성장률을 보이며 9위에서 6위까지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을 모두 합하면 34.6%로 전 세계의 전기차 중 3대 중 1대꼴로 우리나라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시장 모두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역성장을 했지만 우리나라 3사에서만 2자리 성장률을 보인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운도 작용했습니다. LG화학의 경우 테슬라 모델3와 르노조의 아우디 이트론 등 LG화학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기차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성장세를 기록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아우디 이트론 EV, 폭스바겐 파사트 GT 등의 판매가 늘면서 긍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국내 기업 현대포터2 일렉트릭과 소울부스터, 기아봉고 EV 등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차 기업의 업혀 우연히 기회를 얻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전기차의 핵심은 바로 배터리로 배터리에 기술력이 없다면 해당 전기차의 성능 또한 보장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3사의 배터리 기술력을 발전을 통한 자동차 기업의 성장을 도모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